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 브로드컴 폭락에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2% 정도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로선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주진들께서 오늘 영상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이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요, 절대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 브로드컴의 이 주가 폭락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이슈였죠. 이 브로드컴 이슈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은, 브로드컴 이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진이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은 지금 이 전통적인 이 통신 칩보다 AI 칩을 팔았을 때 이 마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 요 CEO가 AI 칩을 판매하면서 오히려 마진율이 내려갔다 발표를 했어요. 이 발언으로 시장에는 좀 충격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급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AI 칩을 팔면은 당연히 이 마진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브로드컴은 아직 이 에이직 칩을 파는 회사잖아요. 이거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이 개별 맞춤형 칩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 대한 이 가격 결정권을 빅테크가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이 브로드컴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게다가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HBM, 그쵸? D램, 낸드 다 가리지 않고 가격이 급등했죠. 근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분을 추가 마진으로 붙여서 AI 칩을 판 게 아니라 비싸진 메모리를 이제 그대로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빅테크에 넘기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브로드컴은 앞으로 이 전통적인 통신 칩이 아니라 요 AI 칩 비중을 늘려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가의 연속적인 그런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하락만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브로드컴의 마진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 흐름으로 보면 명확한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비 지금 수요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이렇게 70%를 넘어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반면 이 에이직 칩 시장은요, 엔비디아만큼의 수요가 이게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급과 이 수요 균형 속에서 빅테크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구글의 이 TPU가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구글 TPU를 좀 사용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 TPU는 구글의 에이직 이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빅테크들이 에이직 칩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들의 칩 수요가 브로드컴의 이 공급을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같은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에이직 칩 가격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 시점부터는 가격 결정권이 브로드컴으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 이 마진 문제는 자연스레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 AI 섹터 전반에
이 AI 섹터 전반에 대한 이 투자 심리 역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주주님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 지금이 오히려 이거 기회다 이렇게 바로 매수를 오늘 당장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일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도 지금 동시에 존재를 해요. 최근에 이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하는 듯하가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 역시 삼성전자 주가에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금리 인상 이거는요. 이 레버리지 자금의 이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이 변수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이 금리 인하 그쵸? 요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 거기에 안 그래도 이 원화 가치도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이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되면요. 엔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거의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하는 자금들이 엔화를 빌려서 삼성전자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동시에 달러 금리 인하 이 흐름이 나오면서 달러는 저렴해지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지는 달러는 낮아지고 이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환차손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운영하는 이런 레버리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거래량이 풍부한 이런 대형주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중소형주들은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산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거래량이 많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경우 이번 주에만 이제 2차례 이상의 그런 추가 변동성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라고 좀 판단해서 무작정 매수에 나서기보다 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오늘 3% 하락도 버거운데 추가로 이제 변동성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나 그냥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삼성전자 강한 상승 이후에 반등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윗구간에 좀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 흐름뿐만 아니라 또 금요일에는 사실상 이 양적 완화가 이제 실행이 됐거든요. 펄 같은 경우는 이 RMP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입 대상이 장기 국채에서 단기 국채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은행과 증권사에 이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QE 양적 완화로 봐도 무방한 그런 구조예요. 이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QE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이 있고 연준이 있어요. 최근 QT를 들어보셨을 텐데 QT를 종료하면서 연준은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 구조가 이제 QE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이 증권사 입장에서 기존에 내던 이 자금도 이제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까지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계 증권사와
글로벌 패시브 이 자본들, 이 자본이 늘어나면은 그 비중에 맞춰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 수급을 보면은 아직 이 외국계 증권사의 강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지금은 유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마이너스 2% 3% 구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늘어난 글로벌 패시브 자본의 이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종목이지만 고점에서 좀 비중이 크게 들어와서 좀 이제 부담 느끼시는 주주님들 있잖아요. 그럼 이 양적 완화로 늘어난 자본에 따른 기술적 이 반등 구간에서 윗구간 대응 매우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중장기 상승 구조가 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으로 눌림목 형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한 이 매수, 무엇보다 이 타점을 잡아가는 전략이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요, 그만큼 정확한 이 타점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어차피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이니까 난 장기 투자로 그냥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눌림을 주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메인 물량은 끌고 가면서도 때에 따라서 일부분 수익 실현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걸 해야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상승할 때 음봉 나올 때마다 추격 매수 이어지고 눌리면 비중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강한 이런 조정과 변동성이 나타나면요,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 완전히 공포에 매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비중 확대를 생각했던 그런 투자자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매수 버튼 잘 누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 반등을 했을 때 매수하지, 이때 왜 매수하지 못했지, 이런 후회랑 좀 욕심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추격 매수에 나서고, 이럴 때 결국 좀 감정적인 또 변동성의 이제 패닉 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좀 담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이슈와 이런 근거들을 주주님들께서 좀 머리에 넣어 두시면요, 확신이 생기고 좀 더 편안하게 대응이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 근거들을 제가 이 삼성전자 요 자료 안에 넣어 뒀으니까요, 꼭 읽어보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쵸? 앞으로 있을 것들 제가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일정들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 꼭 읽어보시고요. 주주님들, 자료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료는 제가 다 송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대응이 어려우셨던 분들, 제가 이 실시간 타점으로 같이 좀 승부 볼 수 있는 자리를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좀 방송에서 제가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라 이거를 말씀드리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명확하게 좀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또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비중 맞춰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좀 자료 타점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주주님들,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마련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정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산 섹터에서 준비를 했고요. 방산 중에서도 전투기, 그 중에서도 요 KF21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파장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엔진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 엔진은 국산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요 부품을 독점 공급 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재료적으로 너무나 괜찮고요. 제가 해외 외신이랑 이런 언론들 그리고 공시 내용 다 살펴봤는데 여기가 부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진입을 해두시면 미리 선점해 두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재밌게 주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 너무 괜찮고요. 이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히든 종목이라 드렸던 종목들은요. 다 수익률이 다 괜찮았었습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자 11월 달에 36,000원대 매수 사인 했는데 이게 40만원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같이 진입하신 분들 꽤 몇백 프로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동양고속 같은 경우도 자 7,000원대 매수 사인 했는데 6만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익률 못지않게 이번 히든 종목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보니까요.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종목은 꼭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히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주주님들 저희가 또 이제 주주님들 위해서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주식 투자 하시면서 얼굴 보면 좀 알만한 그런 증권가의 이런 별 같은 그런 분들을 특별히 여기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싶다던가 종목 진단 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던가 여기 세미나 참석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원하시면은 세미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인 거니까 부담 없이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시황이나 뭐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요 단타 종목도 사인 드리고 있는데 여기 텔레그램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있다고 하면요. 나도 여기 좀 입장해서 유리 아빠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타 종목도 수익이 요즘 괜찮거든요. 하루 5% 10%는 꾸준하게 내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좀 동행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고요. 주주님들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필요한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